네, 뭐 앵커님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정말 뭐 종부세를 6% 그러면 뭐 100억짜리 내가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6%면 1년에 6억씩 보유세를 내야 되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내가 6억을 내더라도 100억짜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어쨌든 뭐 6%라는 금액은 또 대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정말 70% 뭐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아도 60% 하겠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뭐 거의 42% 최고 세율에다가 30%를 더하게 되면 72%가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 정말 뭐 세금 폭탄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이런 거래세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도 뭐 최대 12%까지니까요. 뭐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리고 있고 자 보유세 내가 갖고 있어도 어쨌든 세금을 지금 엄청나게 내야 되는 어떤 뭐 사든지 팔든지 갖고 있던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 하느냐 이런 거죠. 더더구나 지금 7.10 대책이 나온 지 뭐 지금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억 이하 시장, 9억 이하 시장이 있는 지금 뭐 노도강, 금관구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렇죠. 노원이나 도봉, 강북, 뭐 그다음에 금천, 구로, 관악 이런 쪽에서는 지금 다시 신고가 랠리가 지금 막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니 대책이 지금 이렇게 22번째 그렇게 집을 사지 말라 하는데도 또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것이 이번 대책을 거꾸로 한번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독식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유일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세 제도라는 것인데요. 자, 보통 뭐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면 이제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꼬박꼬박 이제 내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자, 우리나라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지금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 정도 됩니다.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55에서 60%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전국 전세가율을 기준해서 얘기를 한다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돈이 3억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얼굴도 한 번 안 본 세입자가 그렇죠. 나에게 7억을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이자도 받지 않고 빌려준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뭐 빌려준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보태주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3억만 있고 내 세입자가 오히려 돈이 더 많은 거죠. 7억씩이나 이 집을 사는데 보탰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갭 투자 환경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사는 그러니까 뭐 집을 사기가 편한 거죠. 3억만 있어도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거죠. 시세 차익. 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을 보탰고 내 전세 세입자는 7억을 보탰어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보탠 거죠. 자, 그런데 이 집이 많이 올라서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10억이 올랐으면 만약에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네가 7억 보탰으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전세 세입자가 7억 갖고 집주인인 나는 그냥 3억만 가질게. 자,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소위 말하는 이 시세 차익. 이 시세 차익을 3억을 투자한 집주인이 독식 다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 내가 전세로 사는 것보다는 3억을 가지고 차라리 내가 그렇죠. 집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적으로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렇죠. 뭐 지금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전세를 안고 하는 갭 투자를 대부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 집값을 잡으려면 이 갭 투자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상황들 때문에 뭐 대출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3억 초과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를 하면 전혀 그렇죠. 이 대출금을 다 회수해 버리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 나올 정도로 갭 투자 쪽으로 이제 좀 막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억 안에서 3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 내가 굳이나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런 환경들, 갭 투자 환경들이 지금 놓여져 있고 더더구나 지금 전세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또 하나가 지금 만약에 그 710 대책이 어느 정도 또 그 규제로서 효과를 봐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특히나 이제 고가 아파트 쪽은 지금 좀 멈칫멈칫하고 있잖아요. 이 고가 아파트 쪽이 좀 내려와서 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내려오면 갭 투자, 그러니까 갭 금액이 더 작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또 예측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번 710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갭 투자 환경 또 이 수익을 다 집주인이 가져가는 이 독식 구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집을 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시세 차익을 집주인이 다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그 볼 수 있는 게 지금 710 대책이 나와서 더더구나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확대를 했잖아요. 지금 뭐 한 8천만 원까지 이제 뭐 또 1,000만 원 정도 더 올렸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천만 원까지 지금 또 올려놓은 상태고 더더구나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우선 지금 배정하는 거를 25%까지 늘린다든지 또 뭐 지금 그 뭐 DTI라든지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것도 10% 늘려준다든지 자 이렇게 자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더 좋아지고 있고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시세보다 30% 싸게 뭐 분양을 하고 사전 천양 물량도 9천 세대에서 한 3만 세대까지 늘리겠다. 자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지금 30대 특히나 지금 30대가 지금 가장 많이 사고 있잖아요. 이 30대 세대들이 더 조바심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왜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집을 안 사야 되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더 조바심을 내서 지금 뭐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금천, 관악 이런 쪽에서 계속 신고가 행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유들은 바로 불안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내가 지금 안 사면 그렇죠. 나중에 정말 평생 못 살 것 같은 지금 집을 안 사면 아 이번에는 어떻게 그 대출 규제해서 이런 것들 좀 그 어느 정도 좀 구제를 받았잖아요. 그 전에 뭐 계약한 이런 부분. 자 근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또 안 올 수 있고 더 규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또 불안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매수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올라갈 때는 올라가서 못 사요. 떨어질 땐 떨어져서 못 사요. 결국 못 사는 거죠. 자 또 퐁당퐁당 투자라고 해서 내가 올라갈 때 억지로 샀어요. 꼭대기에서. 근데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불안해서 또 팔아요. 이렇게 지금 뭐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보다는 공포 구매, 소위 말하는 내가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고 샀을 때 어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차라리 그냥 사서 갖고 있자.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공포 구매, 내가 평생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다가는 내가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차라리 이런 불안감에서 시달리는 것보다는 지금 불안감에서 그냥 사버리자.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30대 같은 경우가 계속 지금 사는 것들이 어떤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불안감 때문에만 집을 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 불안감이라는 것도 그 가장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런 심리는 뭐냐면 바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내년에 집값이 지금 현재보다 무조건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을 사지 않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겠죠. 자, 그런데 규제가 20번, 21번, 22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그래도 이런 많은 규제들이 지금까지 나왔지만
내년에 1년 후에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하나의 기대감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집을 사두면 지금 뭐 하더라도 집값이 더 올라갈 거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자, 규제 나올 때마다 실질적으로 멈칫멈칫했어요. 자, 8.2 대책 나올 때 아, 집을 살까 말까. 아, 규제 나왔는데 사지 말아야지. 자, 9.13 대책 나왔을 때 살까 말까 하다 또 올라갈 때 살까 말까 하다가 아, 또 멈췄어요. 자, 지금 12, 16 대책 나왔을 때 살까 말까 하다 또 멈췄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8.2 대책 때 9.13 대책 그 이전에 사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이익을 봤다라는 것들을 계속 멈칫하는 것보다 그렇죠.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규제와 추가 규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학습 효과 그렇죠. 배운 거예요. 본인이 직접 주변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경험을 하던 학습 효과가 만들어 놓은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내가 불안하든지 기대감을 갖든지 이런 심리적인 요인만으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라면 그냥 한 봉 사 먹을 때 아, 내가 그냥 뭐 이거 난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이게 아니거든요. 바로 유효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돈은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아, 내가 10억짜리 저 집을 갖고 싶어라는 이 심리적인 욕구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10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없으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집값을 사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통화량 그렇죠. 지금 3,000조가 넘어가는 지금 뭐 역대 최대 통화량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부동자금 정말 1,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동자금이 정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은 안전자산인 부동산 쪽으로 또 집 쪽으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역대 최대의 정말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 유효 수요를 갖춘 그러니까 자금을 갖춘 그런 수요자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토지보상금 어쨌든 지금 3기 신도시 빨라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3기 신도시 관련된 이런 것들이 거의 한 45조 정도가 되고 자, 이러면 거의 5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시중의 금리가 지금 오늘 지금 얘기로 보면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모든 시중은행들이 정기 예금 이자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할 때 만드는 그 금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0.89%. 야, 정말 0%대 가장 지금 낮은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금 그 농협 쪽이 지금 1.98%.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지금 1%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유동성도 풍부한 데다가 그것을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을 사는 이유가 자, 집을 살 사람들이 한 100명밖에 없는데 집은 한 10,000채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집을 살 사람들은 10,000명인데 집은 100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집을 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희소가치. 자, 특히나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나 지금 그렇죠. 재개발이라는 정비 사업을 통해서 80에서 90%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 부담금 문제 있죠. 지금 안전진단 이런 문제 있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이제 7월 28일이면 또 시행이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첩첩산중 정말 공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얘기 그러다 나오다 보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건데 그린벨트 해제도 일부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 보유세 올라가지고 좀 팔았으면 생각했는데 그렇죠. 못 팔죠.
자, 양도세가 지금 뭐 70%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결국은 매물 잠김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에서 새집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없다 보니까 그 희소 가치 때문에도 집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